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우리가 전력공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기 공부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무래도 전력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봇대들 많이 보셨죠? 전주들. 우리가 고속도로 드라이브 갈 때도 산에 보면 이렇게 송전 철탑도 있고요. 그만큼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뭔가 이것을 배웠을 때, 나는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좀 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전력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전기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과목을 다 보다 보니까 좀 분산이 되는 감이 머지않아 있죠. 그쵸? 그중에서도 이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분명 다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하실 테지만 열심히 하셨을 때 그만큼 노력이 잘 보이는, 보상이 잘 되는 과목이 바로 전력공학입니다. 자, 그다음에 실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기가 전력공학에 딱 가게 전력공학이 실기에 딱 가게 되면은 실기의 대부분의 과목이 다 전력공학에서 파생된 과목입니다. 뭐 수변전도 있고요. 송배전, 배전, 발전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공학을 필기 공부하실 때부터 완벽하게 해 놓으신다면은 물론 1 부터 100 까지라고 쳤을 때 100을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히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실기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공학을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해 보실 텐데요. 차근차근 전력공학은 특히 용어도 중요하거든요, 공식만큼이나.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유튜브에 이제 제 개인 채널에 이제 전력공학 강의도 있는데 이제 기초 입문이 끝나고 이제 그 전력공학까지 완만하게 넘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수력 발전이 있습니다. 전기는 만들어지고 보내고 받고 쓰고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1 장, 2 장, 3장 여기 기초 입문에서 1 장, 2 장, 3 장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에 대해서 즉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발전하는 과정. 자, 그래서 발전 파트는 보통 예를 들어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1회 시험당 뭐 한두 문제 정도 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은 용어를 조금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수력 발전은 용어도 중요하지만 공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수력 발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위치의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것. 즉,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낮은 곳으로 가면은 그때의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수차를 이용한답니다. 수차가 뭐냐면 물의 위치 에너지를 떨어뜨리면서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계 장치, 즉 원동기를 우리가 수차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을 발전기로 보내서 전기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수력 발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수력 발전 출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수력 발전 출력을 한번 볼게요. 출력을 우리가 P라고 쓰는데 보통 이 발전에서의 출력은 킬로와트라고 표현합니다. 킬로와트. 좀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9.8이라고 해서 그리고 Q는 사용 유량입니다. 유량은 흐르는 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H는 유효 낙차라고 해서 높이를 말합니다. 유효 높이. 그다음에 이타 T는 터빈의 그런 수차의 효율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타 G는 발전기의 효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타 T와 이타 G가 하나의 효율로 합쳐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이타 그냥 써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 효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자, Q라고 하는 것은 사용 유량인데 사용 유량의 단위가요.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입니다.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최적을 말하죠. 자, 1세제곱미터당 1초, 1초당 1세제곱미터의 사용 유량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만약에 초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 초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미닛이 뭐죠? 분이죠, 분. 그러니까
1분당으로 만약에 유량이 주어졌다.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9.8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6.12 여기서 QH 이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와트인데 자, 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여기는 이렇게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지만 여기는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Q가 주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쓰인다. 근데 9.8이 어떻게 6.12로 바뀌었냐면요. 우리가 1초가 60초입니다. 1초. 다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1초가 60초라는 말은 없죠. 자, 1분이 60초예요. 그러면 1초면 얼마죠? 몇 분이죠? 60분의 1분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9.8을 60으로 나눠준 게 바로 이 6.12가 되는 겁니다. 6.12.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딱 식을 봤을 때 또는 문제를 푸실 때 Q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요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정규 이론 가시면 이런 공식을 또 암기를 하실 테니까 자, 포인트만 드리면 사용 유량에서 이게 초로 주어졌는지 아니면 분으로 주어졌는지만 유심히 보신다면은 이 공식을 이해하셨을 때 그리고 암기하셨을 때 충분히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설비인데 요거는 조금 그림을 그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글자밖에 없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수력 발전의 개요를 한번 보여드리죠.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자꾸 생겨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더 나오죠. 자, 이렇게 쭉쭉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제너레이터, 자,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제가 정체불명의 사각형을 4개를 그려줘. 지금 하나, 둘, 셋, 4개를 그렸는데 하나씩 한번 명칭을 적어보죠. 자, 맨 위에 얘는 뭐냐면 댐이에요. 댐. 물을 저장하는 설비죠. 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 그래서 물을 만약에 하류로 흘려보낸다. 자, 수문이 딱 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부분, 댐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취수구라고 불러요. 물을 취한다라고 해서 취수구.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요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다시 여기도 조금 크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을 댐에 저장돼 있는 물들은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모래도 있고요. 낙엽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뭐 미세한 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 취수구를 통해서 나온 물을 걸러준다라고 해서 여기를 침사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침사지. 모래 사자죠. 자, 그 다음에 취수구에서 이 침사지로 가는 요 관을 우리가 수로라고 불러요. 수로. 수로. 자, 그 다음에 침사지에서 불순물을 걸러낸 다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요 설비를 우리가 수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수조. 자, 수조에서 여기 사각형 있죠? 여기로 내려가는 곳. 여기를 우리가 수압 철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수압 철관을 통해서 수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 물의 위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수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여기 수차에 딱 왔다고 했을 때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여기 나가는 쪽에서 기계로 바뀌는 거예요. 기계 에너지로 바뀌면 이게 발전기로 들어가서 발전기가 어떻게 되죠? 기계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을 해서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차로 가고 나서 수차에서 빠져나가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방수로라고 부르고요. 방수, 물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오는 구멍을 방수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은 이렇게 댐부터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과 영상 잠깐 멈추셔서 그림과 여기 적혀 있는
정의들을 한번 비교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수차의 낙차 변화에 대한 특성 변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사실 이거는 낙차에 대한 특성 변화, 즉 어떤 낙차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말하죠. 예를 들어 물이 여기 있으면 지면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요거를 낙차 H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 낙차에 따라서 회전수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유량도 달라지고요. 출력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달라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를 들어 1번 동그라미 보시면 회전수와 낙차 간의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다른 조건들은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또 유량 같은 경우는 Q와 H가 있잖아요. 다른 조건들은 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 일정한 상태에서 변함없는 상태에서 이 두 개만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특성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회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자, 1번 회전수는 어떻게 되냐면 N1분의 N2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차 회전수분의 2차 회전수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낙차, 첫 번째 낙차와 두 번째 낙차의 2분의 1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량인가요? 유량이죠. 유량은 Q1, Q2네요. Q1, Q2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H1분의 H2의 2분의 1 제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력이네요. 자, 출력은 P1분의 P2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H1분의 H2의 2분의 3제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실 뭐 이것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낙차와 회전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낙차와 유량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낙차와 출력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에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우리 화력발전이 있죠. 우리가 수력발전도 유명하지만 화력발전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연료 등을 태워서 그 열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화력발전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화력발전은 바로 기력발전소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석탄이나 기름을 연료로 해서 보일러 수를 증기화, 그러니까 보일러의 물이에요. 수가 보일러 개수가 아니라 보일러 물을 증기로 바꿈으로써 그 증기 에너지로 증기 터빈을 구동시키고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로 전기를 얻는 방식을 우리가 화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화력발전소의 간단한 개요도인데 화력발전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칸 있죠. 요거를 우리가 보일러라고 할 거예요. 보일러. 물을 끓이려면 보일러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과열기라고 하고요. 자, 이쪽으로 증기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증기 터빈 뭐 또는 터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발전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복수기. 여기를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는 급수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급수 펌프를 통해서 급수를 공급을 합니다. 어디에? 바로 보일러에다가요. 그럼 보일러는 그 급수를 받아서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가 어떻게 되냐면 건조포화 증기까지 보일러를 물을 가열해주는 역할을 이 보일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포화 증기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 과열기로 들어가면은 과열기에서는 그 건조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 바꿔줘요. 우리가 화력 발전을 할 때 발전을 하기, 즉
터빈이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증기가 바로 과열 증기인데요. 그 역할을 과열기에서 하는 거고 온도가 높아진 과열 증기를 보냄으로써 증기 터빈에서 그것을 발전기로 보내주는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 방식이며 증기 터빈은 그 과열 증기를 소모해서 뭐로 바꿔주냐면 습증기로 바꿔주게 됩니다. 습증기. 그러면 습증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습기가 포함된 증기가 습증기거든요. 그 습증기가 복수기와 만나서 복수기에서는 순, 환, 펌, 프라는 냉각 장치를 통해서 그런 습증기를 급수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급수가 급수 펌프로 들어가서 보일러로 들어가서 과열기, 터빈, 복수기, 급수 펌프, 보일러, 과열기 이러한 루틴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화력 발전소입니다. 자, 그래서 화력 발전 설비의 구성 보시면 보일러 있고요. 과열기 있고 제열기가 있는데 제열기는 고압 터빈 내에서 팽창된 층기를 다시 추기해서 재가열하기 위한 즉 여기 터빈이 지금 나중에 사이클 더 공부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증기 터빈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압 터빈이 있고요. 하나는 저압 터빈이 있거든요. 그 고압 터빈에서 압력이 높잖아요. 거기서 발생된 남은 여열을 가진 증기를 다시 보일러로 추기해서 제열하는 것을 우리가 제열기라고 부르는 거고 터빈은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 그리고 복수기는 증기 터빈의 열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급수 설비는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 그 다음에 급수 가열기는 증기 터빈의 중간에서 그러니까 터빈이 사용하는 그 중도에서 추기한 증기의 남은 여열,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이 보일러에 공급하기 위한 급수를 예열하기 위한 설비를 급수 가열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화력 발전. 여기가 지금 수력 발전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력 발전 볼까요? 원자력 발전은 수력 발전도 들어보고 화력 발전도 들어보고 세 번째 원자력 발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원자력. 우리가 원자 폭탄도 들어봤고요. 그죠? 원자력. 이러는 원자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핵분열이라고 했을 때 핵이 분열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다 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핵이 분열되면서 어마어마한 원자력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고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그 원자력 발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능이 유출이 되는데 그 방사능이 혹시라도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로 또 한다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고요. 다는 무슨 외계, 그러니까 외계라는 표현보다는 동물이 조금 변이가 되고 사람도 이상한 증세를 나타내고 아무튼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은 그 발전량이 어마어마하지만 다른 리스크가 크다라는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자력 발전 정의 보시면 핵분열 현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에너지1으로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고 중성자가 2개 이상이면 연쇄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 중 하나가 둘로 쪼개지고 둘이 4개로 쪼개지고 4개가 8개로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힘을 방출하는 방식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다. 이 원자력 발전 파트에서는요.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보다도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제 배우시겠지만 감속제와 냉각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반사제도 있는데 감속제, 냉각제, 반사제로는 이 용어는 이 발전소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 발전소에서는 어떤 걸 반사제로 사용하고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우라늄 1g. 1g 뭐죠? 우리가 고기를 살 때 어떻게 사요? 1인분 주세요, 2인분 주세요 이러는데 고기가 보통 150g에서 200g이 1인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1g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200등분, 150등분한 게 1g이죠. 자, 그렇게 조그만 핵분열했는데 열량이 뭐래요? 석탄 3.3톤, 즉 3,300톤과 같은 열량을 낸대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1g 이만큼 있는데 석탄 3.3톤과 같은 양이래요.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이 좀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면 에너지가 그만큼 막대하니까. 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 종류 보시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한번 그려 볼까요? 여기서 냉각제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씩 써볼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원자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자로. 그 다음에 냉각제가 이렇게 가고 이 아래에는 냉각제 펌프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열 교환기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원자로에서 그 뜨거운 것을 이 냉각제를 통해서 열을 빼내서 이 열 교환기를 통해 여기에다가 증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왜 증기로 바꾸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원자로에는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사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방사능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열 교환기를 통해서 증기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증기로 바꿔주면 증기 터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복수기는 다시 그 증기를 급수로 바꿔주고 여기 밑에 급수 펌프가 있죠. 이렇게 똑같이 급수 펌프가 이렇게 가서 열 교환기를 거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루틴을, 이 사이클을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종류가 3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가압수형 2번 동그라미와 3번째 가압중수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비등수형은 뭐냐면 비등수형, 비등하다, 이런 비등비등하다 이런 게 아니라요. 비등, 그러니까 비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비등. 비등수, 물이 끓어오르다. 물 숫자의 비등, 그러니까 물이 끓어오는 그런 원자로를 비등수형 원자로라고 부르고 여기 적혀 있듯이 원자로 내에서 바로 증기를 발생시켜서 직접 터빈에, 이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직접 터빈에 공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등수형 원자로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전홍축 우라늄과 경수를 사용합니다. 경수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비중을 가진 물인데요. 일반적인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압수형 원자로는 원자로 내에서 압력을 매우 높였대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느껴지죠. 가압, 압력을 가하다. 수, 물의 압력을 가한 그런 형의 원자로고 물의 비등을 압력으로 억제함으로써 비등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물이 끓어오르는 것,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비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차 측에 설치한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에 공급하는 방식. 그리고 이때는 냉각제와 감속제로 경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밑에 가압 중수형이 있는데 중수. 자, 여기서는 경수가 아닌 중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수해서 계속 친구 이름을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저는 친구 이름 중에 경수, 중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재밌긴 합니다. 자, 아무튼 가압 중수형 같은 경우는 PHWR이라고 하고 자,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하는 열중성자로 천연 우라늄 그리고 중수를 사용한다. 중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비중이 높은 거, 큰 거를 우리가 중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원자력 발전까지 발전 파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서는 특히 수력발전은 용어와 공식, 그리고 원자력과 화력은 공식보다도 어떤 용어에 좀 치중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